사람은 가끔 너무 익숙해진 순간에 오히려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벤치에서 만나던 사람. 처음엔 그저 인사만 하던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없는 하루가 잘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괜찮은 날들이 조금 무서워졌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가장 괜찮았던 어느 봄날, 그 남자는 왜 갑자기 마음이 조심스러워졌을까요? 그가 처음 그녀를 본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공원 입구 쪽 벤치,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그 길을 걸었고, 그녀는 매일 같은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 둘 사이에 말이 시작된 건 비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따라 구름이 빠르게 몰려왔고 그녀는 우산을 가지고 오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가 우산을 펼치며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같이 쓰시겠습니까? 그녀가 잠깐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입구까지만 가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전부였습니다. 대단한 대화도 극적인 순간도 아니었습니다. 우산 하나를 나눠 쓰고 입구에서 각자의 길로 헤어진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그는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섰습니다. 본인도 왜 그랬는지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그녀는 역시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는 다행이었습니다. 덕분에 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둘은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벤치에 나란히 앉는 사이가 되었고 그러다 함께 걷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걸렸는지 그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돌아보면 너무 자연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스러움이라는 것이 사실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라는 걸 그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됩니다. 왜 조심해야 했을까요? 봄이 왔을 즈음 둘은 이미 매일 함께 걷는 사이였습니다. 특별히 약속을 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만났고 그게 어느새 두 사람 사이의 규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그는 익숙한 걸음으로 다가갔고 그녀는 먼저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네, 짧은 인사. 둘은 바로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길가 나무에는 조금씩 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만개는 아니었지만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나무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며칠 지나면 다 피겠네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 이상하게 따뜻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벚꽃이 피면 또 같이 보게 되겠다는 것, 그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벤치 앞에 도착했을 때도 둘은 따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먼저 앉았고 그도 자연스럽게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물병을 꺼냈습니다. 그는 말없이 뚜껑을 열어 건넸습니다. 그녀도 아무 말 없이 받아 마셨습니다. 그 순간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뚜껑을 열어주는 것도, 옆에 앉는 것도, 먼저 온 사람이 기다리는 것도. 아무도 정하지 않았는데 어느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작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녀가 그 웃음을 알아챘습니다. 왜 웃으세요? 그는 잠깐 벤치 앞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이게 너무 익숙해졌네요.
그녀가 작게 웃었습니다. 좋은 거 아닌가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편했고 혼자였던 시간보다 훨씬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그 편안함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미 꽤 무게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러네요. 그 말 끝이 조금 흐려졌습니다. 그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둘은 다시 조용히 앞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천천히 지나갔고 꽃잎 몇 개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 당연해지고 있다고. 그리고 그 당연함이 어쩌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인지도 모른다고.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 이유가 밝혀진 건 그날 저녁 아무도 없는 집에서였습니다. 산책이 끝난 뒤 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발을 벗고 재킷을 걸고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이 없는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방에 들어서다가 그는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찬장에서 컵을 2개 꺼내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는 컵 하나를 다시 넣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한 행동이었는데 이상하게 그 동작이 한참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는 컵 하나를 들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 TV를 켜지 않은 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은 여전히 한 사람분이었습니다. 의자도 하나, 그릇도 하나. 7년 동안 그는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하나짜리 식탁이 평소보다 조금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다음 주를 생각했습니다. 벚꽃이 더 피겠지. 그때도 아마 같이 걷고 있겠지. 그 생각은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다음 주뿐 아니라 그 다음 시간들까지도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게 그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걸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낸 지 어느새 7년이 되었고 그 7년 동안 혼자 사는 자리에 슬며시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무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 자신도 알아채지 못한 사이에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만약 어느 날 갑자기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그 생각을 끝까지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은 날들이 조금 무서워졌습니다. 슬퍼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시간이 삶의 한 부분처럼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게 조금 낯설고 조금 조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 마음을 그녀에게 보여준 적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를 다시 마주했을 때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는데 본인도 처음에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평소처럼 산책길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역시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걸음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녀가 앉아 있는 모습을 조금 더 오래 보고 싶었습니다. 벤치 위에 앉아 햇살을 받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그날따라 유독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색 코트, 무릎 위에 올려둔 두 손, 가끔 지나가는 사람을 바라보는 조용한 눈빛. 그는 가까이 다가가서야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셨어요. 둘은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걷던 중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제 뭔가 생각이 많으셨던 것 같던데요. 그는 잠깐 걸음을 늦췄습니다. 그렇게 보였습니까? 마지막에 인사할 때 표정이 좀 달랐습니다.
그는 그녀가 그걸 알아챘다는 사실에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생각이 좀 많긴 했습니다. 무슨 생각이요?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 익숙해졌다고. 하지만 그 말을 꺼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아주 조금만 말했습니다. 좋은 게 계속되면 가끔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 싶더라고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는 옆을 돌아봤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오늘 또 나왔지요. 그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둘은 다시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도 전보다 조금 더 오래 이 시간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유로. 그날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그는 창가에 앉아 차를 한 잔 마시고 있었습니다. TV도 켜지 않았고 책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 아까 그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왔지요. 그는 잠깐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문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그 말이 오래 생각났습니다. 그렇게 쓰다가 지웠습니다. 너무 직접적인 것 같았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습니다. 그것도 지웠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이렇게 보냈습니다. 아까 하던 말 잘 들었습니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지만 둘 사이에서는 충분히 통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세 글자를 보고 어쩐지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 시간이 그에게만 남아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기울고 있었고 빛이 따뜻한 주황빛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70이 넘어서 문자 답장을 기다리게 될 줄은 몰랐다고. 오히려 이상하게 조금 고마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그는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건 생각보다 훨씬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둘의 산책은 계속되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했다가 졌고 초록이 짙어지는 계절이 왔습니다. 그 사이에도 둘은 매일 같은 시간에 만났고 같은 길을 걸었고 가끔 오후에 문자가 오갔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더군요. 어제 드라마 보셨습니까? 집 앞에 찔레꽃이 피었습니다.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 문자들을 한참 들여다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내용보다도 문자가 왔다는 사실이 매번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느 날 산책 중 그녀가 물었습니다. 우리 이거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는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거라고 하면 우리 사이요. 그는 한참 앞을 바라봤습니다. 친구라고 하기엔 조금 더 무언가가 있었고 그렇다고 다른 말을 꺼내기엔 아직 그 말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굳이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녀가 잠깐 그를 봤습니다. 이름을 붙이지 않는 쪽이 낫겠습니까? 편한 쪽이 낫겠지요. 그녀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러면 그러지요.
둘은 다시 걸었습니다. 이름을 붙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없다고 해서 그 감정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매일 만나고 문자를 기다리게 된다면 그게 무엇인지는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말로 꺼내지 않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냥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그 다음 날도 만나는 것. 그게 이미 충분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가 벤치에 먼저 와 있지 않으면 괜히 걸음이 빨라진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 사실을 그는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마 알고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 남자는 지금도 매일 아침 그 산책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도 먼저 와서 그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짧은 인사, 나란히 걷는 발걸음, 벤치에 앉아 나누는 조용한 시간.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전부가 두 사람에게는 이미 충분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큰 사랑보다 조용한 안도를 찾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보다 마음이 편안한 것, 떨리는 것보다 따뜻한 것, 그리고 그 따뜻함이 어느새 삶의 일부가 되었다는 걸 알았을 때 사람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괜찮은 날들이 조금 무서워졌습니다. 그 무서움은 어쩌면 고맙다는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내 곁에 있다는 것이 너무 고맙다는 것.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 조용히 닿으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마음이 드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댓글에 살며시 남겨주시면 찬찬히 읽겠습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다음 이야기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황금빛 노을은 이런 조용한 이야기들로 늘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